안개 속의 나침반,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읽는 8가지 냉철한 전략. 저는 한때 전장을 헤매는 지도 없는 전략가와 같았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타인들이 던진 감정의 파편에 매일 상처 입었습니다. 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고 그 결과 저의 모든 약점과 패가 드러나 쉽게 이용당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 관계에서 오는 피로, 그리고 무력감은 바로 이 순진한 개방성의 결과입니다. 현재 당신의 삶은 짙은 안개 속에서 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배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텅 빈 물 위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개는 외부의 혼란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예측 불가능성과 그 본성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당신의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선의로 타인을 대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배신과 실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동기부여를 잃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귀에 세게 부딪힐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순진함과 선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파멸시킬 첫 번째 무기입니다. 당신이 따뜻하고 솔직할수록 타인의 차가운 이기심은 그것을 더욱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당신의 등에 겨눠진 칼이 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불신과 경쟁으로 가득 찬 오늘날의 사회에서 당신의 감정적 개방성은 경계 없는 약점일 뿐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경쟁과 감정 소모 속에서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무기력하게 해를 입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으며 당신은 즉시 냉철하고 날카로운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당신의 생존과 성공은 이제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전략적인 통찰력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선량함이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난공불락의 갑옷을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7세기 스페인의 가장 현실적이고 냉철한 사상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를 해독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마저도 칭송했던 그의 통찰력은 인간 분성의 어두운 면을 정면으로 다루며 당신의 마음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8가지 냉철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당신을 관계와 세상의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영웅으로 이끌 것입니다. 1. 감정 요새를 보호하라. 패를 드러내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 만약 당신이 정직함과 투명성이 미덕이라고 믿었다면 이제 그 믿음을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 본성은 밖으로 드러나는 감정을 통해 타인의 의도를 추론하고 그것을 통제와 조작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생각을 쉽게 드러내는 것은 게임에서 패를 보여주는 것과 같으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무지입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당신의 내면을 꿰뚫으려 하는 맹수와 같아서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순간 그것을 짓밟거나 아첨하는 방식으로 남용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에 취약한지를 아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묶어둘 고삐를 얻게 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쉽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은 투명한 바보로 살 것인지 아니면 신비로운 지혜의 건축가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 근본적인 전략을 내면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것보다 더 실용적인 지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끈질긴 호기심을 무력화하기 위해 먹물을 뿜는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숨길 것을 조언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하는 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비싸게 팔리듯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다면 자신에 대해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충분한 침묵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 요새는 난공불락이어야 하며 그 가장 큰 방어선은 예측 불가능한 침묵입니다. 2. 침묵의 무기로 통제하라. 덧없는 허영심은 영혼을 질식시킨다. 영웅인 척하는 것과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운명과 비극만큼이나 먼 두 가지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자랑하거나 타인의 성취에 파편을 주워 모으려 합니다. 이런 허풍쟁이들은 일시적인 관심을 끌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을 속이려 했다는 이유로 조롱당할 뿐입니다. 타인을 속이기 위해 카멜레온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는 행위는 당신의 진정한 명예를 훼손하는 정신적 자살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큰 성취를 이루었다면 자랑하거나 허풍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과를 목격한 사람들의 침묵하는 숭배야말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기 때문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영웅인 척하는 것보다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영원히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 스스로에게 찬사를 쓰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자기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공로에 대한 찬사는 타인이 말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면의 만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의 허영심이라는 덧없는 중독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분법적 선택입니다. 허영심을 쫓아다니고 쓸데없는 일들을 잔뜩 짊어지는 것은 결국 타인의 시기심을 유발하고 삶을 고갈시키며 영혼을 질식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는 행위는 자기 파괴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당신이 성취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획득한 명예는 당신이 말할 필요가 없더라도 자연적인 중력처럼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3. 욕망의 계단을 사용하라. 갈증을 유발하여 통제권을 쟁취하라. 인간의 욕망은 당신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움직이는 가장 정교한 지렛대입니다. 욕망이 많은 사람일수록 조종당하기 쉽고 현명한 전략가는 타인의 필요와 갈망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단으로 사용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동안 타인의 호의에만 의존하며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그들의 필요와 욕망에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라시아는 인간 본성의 가장 날카로운 역설을 지적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는 끌리지 않지만 가지지 못한 것을 맹렬히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타인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 전략적 기회를 창출하며 이는 당신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갈망을 끊임없이 만족을 찾으려는 맹목적인 의지로 보았듯이 그라시아는 이 갈망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을 조언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방법은 그들의 욕망 충족을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얻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필요를 더욱 자극해야 합니다. 충족하기 어려운 욕망일수록 그것은 커지고 상대방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그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 전략은 당신의 가치를 희소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당신의 지혜, 능력, 도움이 얻기 힘든 보물이 돌 때 사람들은 당신을 찾을 것이고 당신은 그들의 갈망을 당신의 길을 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수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통제자로서 군림할 것인가? 냉철하게 선택하십시오. 4. 거절의 타이밍을 마스터하라. 신중함은 기대를 무력화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즉시 요청을 수락하거나 즉시 거절하여 타인에게 감정적인 충격을 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중한 시간을 두는 사람. 당신은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요청을 받았을 때 즉시 수락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고려한 후에 수락하십시오. 이것은 전략적 지연이며 당신의 결정에 더 많은 무게를 더하고 오래 기다린 후에 얻은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게 만드는 인간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은 쉬운 거래처럼 느껴져서는 안 되며 신중한 고려 끝에 주어진 특권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절해야 할 때도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거절은 타인에게 상처와 분노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적대감을 만듭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간 후에 예의 바르게 거절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초기 기대감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절의 상처를 시간이라는 진통제로 완화시킬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반박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쉽게 반박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반대 이유가 단지 고집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의 내면의 생각을 떠보려는 교활한 술책인지를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경계심으로 마음의 문을 잠그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전한 토론이 아닌 당신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 앞에서 당신의 모든 내면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전술적 자살입니다. 이처럼 타이밍은 당신의 결정에 가치를 더하고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며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게 해주는 최고의 전술입니다. 5.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라. 삶의 경험이 풍부한 연륜 있는 노년 남성의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따뜻하고 깊은 중저음통을 사용하여 숨결 하나하나가 느껴지도록 진심으로 감동적이고 표현력 있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라. 시간은 자산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다. 당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돈, 건강, 명예?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부, 건강, 사랑, 심지어 삶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한 시간을 기계적인 일이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낭비합니다. 특히 쓸데없는 일을 잔뜩 짊어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당신이 덧없는 허영심이나 단순히 거절하지 못하는 나약함 때문에 많은 일을 짊어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실패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많은 현대인들은 업무나 금전적인 문제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6,720만 명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했도 하는 불필요한 짐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단호함과 무능력 사이의 이분법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잔뜩 짊어져 자신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고갈시킵니다. 당신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당신의 예스만큼이나 강력하고 신성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황금가루와 같아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가치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서둘러 일을 처리하는 피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전쟁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입히듯이 삶에서 우유부단한 정체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묶여 타인의 시기를 받는 삶 대신 민첩하게 행동하여 난처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뛰어난 판단력과 단호한 결단력은 당신에게 시간의 여유와 자신감을 줄 것이며 이는 돈이나 명성보다 귀한 성공의 징표입니다. 6. 권력의 미로에서 벗어나라. 비밀은 칼날이다. 당신이 권력자 옆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 조언은 생존을 위한 방탄복과 같습니다.
상사의 비밀을 듣지도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고 해서 당신이 그들의 신복이 되었다는 환상을 즉시 버려야 합니다. 상사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결국 당신을 짓누를 가슴속에 짐일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키는 거울을 깨뜨리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본 사람들을 멀리하고 자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상사는 자신의 약점을 부하 직원이 쥐고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유와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조차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자의 신복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파멸한 것은 바로 이 인간 본성의 어두운 역설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밀을 듣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 잠재적인 위협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더라도 그들은 당신이 안다는 사실 자체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처신은 거리두기입니다. 그들의 비밀을 엿들으려는 유혹에 저항하고 오직 당신의 전면성과 독립성을 통해서만 인정을 구하십시오. 당신은 비밀의 무덤이 아니라 능력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미로에서 당신의 생존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전략적 무지에 달려 있습니다. 7. 적을 거울 삼아 자신을 단련하라. 증오는 아첨보다 유익하다. 당신은 적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마도 그들을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싸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적을 이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상황을 손을 베는 칼날이 아닌 공격하기 위해 잡는 칼자루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경쟁관계에 적용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아군보다 적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위인들이 적의 증오를 이용하여 위대한 난관을 극복하고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첨은 증오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아첨은 당신의 결점을 가리고 당신을 자기 만족에 빠뜨리지만 상대방의 증오는 당신에게 그 결점을 수정하도록 자극합니다. 증오는 당신의 오류를 가장 날카롭고 끈질기게 지적하는 잔인한 거울입니다. 그라시안의 냉철한 조언처럼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의 증오를 거울 삼아 활동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호감을 거울 삼아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당신의 적은 당신의 가장 날카로운 코치입니다. 그들의 비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것을 데이터로 사용하십시오. 그들이 나를 가장 공격하고 싶어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찾고 즉시 그 약점을 보완하여 그들의 증오를 무력화하십시오. 적은 당신의 나약함을 드러내지만 당신이 그 정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증오를 개선의 로켓을 발사하는 연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성공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지독한 고통이 될 것이고 당신의 영광은 당신과 경쟁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 결점을 매력으로 바꾸라. 매일 자신을 갈고 닦아 완벽함에 이르라. 누구도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반면 현명한 사람은 매일 자신을 갈고 닦습니다. 높은 안목, 순수한 지성, 흔들리지 않는 의지, 그리고 성숙한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당신이 따라야 할 유일한 궤도입니다. 그 결과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친 채 살아가지만 현명한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완벽함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결점을 매력으로 바꾸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도덕적 또는 성격적 결함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당신이 결점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에 묶여 있게 될 것입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 있듯이 당신의 명성 또한 그것을 훼손하는 사소한 결점에 얽매이기 마련입니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재빨리 그것들을 찾아내고 끊임없이 트집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줄리어스 카이사르가 자신의 대머리를 월계관으로 가려 그것이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표시가 되게 했듯이 당신도 자신의 결점을 무력화하고 개성으로 바꾸는 지혜를 보여야 합니다. 나아가 당신의 재능을 흐리게 하는 사람, 즉 해가 뜰 때 희미해지는 별처럼 당신의 빛을 빼앗아가는 사람들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사람들과만 교류하십시오. 주변 사람들과 전략적 거리를 유지하고 매일 자신을 단련하는 것만이 당신을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의 냉혹한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팔타자르 그라시안의 8가지 전략적 규칙을 해독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침묵으로 감정 유세를 보호하고 덧없는 허영심의 독가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타인의 욕망을 계단으로 사용하고 전략적 지연을 통해 거절의 순간까지도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불필요한 짐을 덜어냈으며 권력의 미로 속에서 현명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생존 지혜를 얻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적의 증오를 성장의 거울로 사용하고 매일의 자기 단련을 통해 자신의 결점마저도 매력으로 바꾸는 방법을 마스터했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평화는 선한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데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행동의 결과만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당신의 단호함만을 존중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분법적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복종할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주저함이 당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 글을 덮는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5분 동안 침묵하며 오늘 당신을 가장 괴롭혔던 감정이 당신의 통제 하에 있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십시오. 지난주 당신이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한 가장 사소한 요청을 상기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당신의 영혼에 선언하십시오. 당신을 비판했던 사람의 말을 상기하고 감정 대신 데이터로 기록하십시오. 그들이 지적한 약점을 즉시 보완할 단 하나의 행동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가장 오래 정직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 전략적 통제력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나는 순진함이 아닌 지혜로 승리한다. 나는 나 자신의 통제자이다.